네, 다음은 해 벡터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해 벡터. 해 벡터를 정의를 하는데요. 별게 아니고, 자, 연립방정식. 여기서는 4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겁니다, 바로. 자, 요 연립방정식. 또는, 아까 행렬로 간단하게 표현된 그 방정식일 수 있죠. 자, 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독립변수는 t인데 종속변수는 x1, x2, xn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함수입니다. x1이라는 함수, x2라는 함수, xn이라는 함수죠. 이 연립방정식 풀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뭘 구하게 되냐면 x1이라는 t에 관한 함수를 구하고 x2라는 t에 관한 함수를 구하고 xn이라는 t에 관한 함수를 다 구하게 되는 거죠. 연립방정식 풀어서. 근데 이렇게 나열해도 되지만 아까 우리가 x벡터를 x1, x2, xn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함수 하나하나를 구해서 연립방정식에 해다, 연립미분방정식에 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깔끔하게 이렇게 벡터로 모아서 이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모은 행렬이다 또는 벡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열벡터 행렬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연립미분방정식 또는 행렬로 표현된 연립미분방정식을 푼 해들을 모은 벡터라고 그래서 해 벡터라는 용어로 씁니다. 네, 그래서 요 연립미분방정식 푼 해를 다 모은 요 형태를 해 벡터라고 하겠다라고 하고, 자, 거기는 요 하나가 다 t에 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합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죠, 이런 정의를. 자, 그러면 예제 2번인데 해를 증명해보라 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x1이라는 요 해 벡터가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게 열린 미분방정식에 해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고, 물론 또 x2도 이 미분방정식에 해가 되는 걸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일반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도 또는 연립방정식에서도 해가 되는 걸 확인해 보라 라고 하면 그냥 그 해를 그 방정식에 대입해 버리면 되죠. 그죠? 해서 만족하면 해가 맞다. 그게 해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먼저 이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x1이라는 걸 대입하려면 한번 미분해야 되죠. 미분하면 이 친구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t가 되고 이 친구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플러스 2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우변을 한번 볼까요? 우변에 1, 3이랑 5, 3이랑 x1을 곱하면 이쪽으로 한번 써보자. 아예 곱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1, 3, 3이랑 x1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2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를 곱해보면, 자, 요렇게 곱하면 1에 exponential 2t고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t가 나올 거고, 그리고 2에 마이너스 2t랑 마이너스 3이니까 2가 나오겠죠. 그죠? 2에 마이너스 2t. 같죠? 네. 그러니까 요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행렬 x1이니까 x1은 이 열린 미분방정식의 해가 맞다 또는 해 벡터가 맞다라고 증명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x2도 미분을 해보면 이걸 미분하면 3, 6, 18 이걸 미분하면 6, 5, 30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변도 마찬가지로 1, 3, 5, 3에 x2를 곱해주면 이렇게 곱하면 3에다가 3, 5, 15니까
18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5, 3, 15에 5, 3, 15, 30이죠. 그래서 같습니다. 만족하니까 따라서 x2도 해벡터가 맞고 여기 첫 번째 식에서 x1도 주어진 열린 미분 방정식의 해벡터가 맞습니다. 자, 연립 미분 방정식에서도 초기값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미분 방정식을 풀면 예를 들어 1개 미분 방정식을 풀면 원 파라메타 솔루션 패밀리가 되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개수에다가 2에 2t 이런 식으로 C라는 파라메타가 상수가 하나인 원 파라메타 솔루션 패밀리가 1개 OD의 해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 1개를 풀었다고 한다면 위에서 다 1개죠. 선형 연립 미분 방정식이 1개였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자, 1개 도함수, 1개 도함수, 1개 도함수. 그러니까 종속 변수에 대해서 도함수는 다 1개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미분한 거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 x1이라는 함수도 원 파라메타 솔루션 패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1도 이런 개수 하나가 있는 물론 개수가 임의의 실수가 되는 개수가 하나가 있는 그런 함수가 될 거고 x2도 원 파라미터 솔루션 패밀리, xn도 원 파라미터 솔루션 패밀리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해를 구했는데 x1은 c1의 2의 t고 x2는 c2의 2의 마이너스 3t고 이런 식으로 xn은 cn의 뭐 엑스포넨셜 뭐 6t 이렇게 구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x1, x2, xn까지 미지의 함수들을 다 구해서 연립방정식으로 구해서 벡터로 이렇게 해벡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 해를 구했다고 쳐보면 그때 예를 들어 이제 t가 0일 때 여기 보면 t가 t0일 때 이거 보겠습니다. t가 0일 수도 있고 뭐 t가 t0일 때 그때 x라는 요 벡터가 어떻게 되죠? t0를 집어넣으면 c1의 2t0 그죠? c2의 2 마이너스 3t0 해서 cn의 2 6t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실 여기는 해벡터가 함수였지만 여기서 t0를 t 대신에 t0를 넣는 순간 하나의 상수를 넣는 순간 이게 첫 번째가 상수 쭉 상수만 됩니다. 그게 바로 이걸 x0라고 생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전부 다 상수니까 그 상수를 이제 감마1, 감마2에도 다 상수라고 보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수로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 이게 감마1, 감마2, 감마n이 된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원 파라미터 솔루션 패밀리들이어서 C1, C2, Cn은 임의의 실수들이 다 될 수 있었으나 여기서 C1은 이렇게 되죠. C1은 자, 감마 1에 2의 T0니까 마이너스 T0라는 상수가 될 거고 하나의 고정된 상수가 될 거고 C2도 감마 2의 2의 3T라는 하나의 딱 결정된 상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CN도 감마 n에 2의 마이너스 6t0라는 딱 고정된 상수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요 초기값 t0일 때 어떤 이런 초기값 x0라는 초기값이 있으면 이 해가 원 파라미터 솔루션 패밀리가 아니라 하나의 결국은 특수애들이 되는 거죠. 이 C1 대신에 요 상수를 넣고 C2 대신에 요 상수를 넣고 CN 대신에 요 상수를 넣게 되면 이 원 파라미터 솔루션 패밀리가 아니라 이런 상수들이 다 결정이 되어서 이 X라는 이 해벡터 자체가 하나의 특수해가 되어버립니다. 딱 고정된 결정된 해가 됩니다. 그 문제를 여기 열린 미분 방정식의 초기값 문제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죠?
네, 여기서 두 가지 정리를 보고 가겠습니다. 정리 8.1.1과 8.1.2는 증명 없이 좀 받아들일 텐데 이해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일한 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좀 전에 여기 초기값 문제를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연립방정식 풀어서 해 벡터를 이렇게 구하였는데 그때 초기 조건 t0일 때 x0가 정해지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원 파라미터 솔루션 패밀리가 아니라 C1부터 CN이 다 하나의 고정된 상수로 결정이 되죠. 초기값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 해도 하나로 고정되고 두 번째도 고정되고. 그러니까 x1도 하나로 완전 고정되는 함수고 x2도 고정된 함수고 xn도 고정된 함수가 되죠. 그런 고정된 함수를 열 벡터로 모았으니 x라는 벡터는 고정된 해 벡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정리 8.1.1의 유일한 해의 존재라는데 유일한 해 벡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행렬 A와 여기 행렬 A 그리고 행렬 F와 이런 식으로 표현된 비동차 선형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고 물론 공통구간 I가 있겠죠. 공통구간 I인데 이 공통구간의 의미가 나중에 좀 중요해지긴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 x라는 해 벡터에 있는 함수 x1, x2, xn 여기죠. x1, x2, xn이 모두 다 연속이고 그런 미분 가능한 그런 구간을 공통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종속 함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지의 그런 함수들이 다 연속인 미분 가능한 그런 구간을 공통구간이라고 그리고 이 구간 안에 T0 하나가 정해져 있다고 할 때 그 T0에 대한 초기값 T0가 정해졌을 때 이 X라는 벡터가 하나로 정해졌죠. 그죠? X0라는 벡터로 하나로 정해지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 벡터는 이제 원 파라미터 솔루션 패밀리들을 모은 게 아니고 다 함수 하나하나가 다 결정된 유일하게 결정된다라고 해서 지금 보면 초기값 문제는 유일한 해가 존재한다. 유일한 X 벡터, 해 벡터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네, 받아들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중첩 원리라는 게 있는데 중첩 원리 저희가 동차 미분 방정식 자, 앞에서 연립 방정식 말고 그냥 동차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죠. 뭐 예를 들어 y 프라임 더하기 ay는 우변의 0 이렇게 하면 저희가 동차라고 했죠. 그죠? 동차 미분 방정식을 구하면 만약에 이계라고 한다면 그래서 해를 하나 구하고 해를 다른 걸 구하면 그러면 또 다른 해를 이제 y1과 y2를 이런 식으로 1차 결합하면 이 친구도 또 다른 해가 되죠. 요 미분 방정식이 해가 된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게 바로 동차 방정식의 중첩 원리 알고 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마치 이 y라는 이 미지의 함수를 이제 x라는 행렬로 시각을 확장을 합니다. 그죠?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형태로 이제 얘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여주면 y''은 어떤 at라는 t에 관한 함수 아니면 여기는 이제 독립변수니까 우리는 계속 독립변수를 많이 봤으니까 x에 관한 함수 a와 그리고 이제 x에 관한 함수 y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만약에 구했을 때 여기서 구한 어떤 y1이 해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어떤 상수배를 해도 또 해가 된다. 이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동차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넘기면 동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침 이런 이제 y라는 미지의 함수 대신에 x라는 해 벡터 형태로 나타낸 이런 동차
연립방정식, 연립미분방정식을 풀어서 구한 해 벡터가, 그러니까 x1도 해 벡터고, x2도 해 벡터고, xk도 아무튼 k개의 어떤 해 벡터를 구한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을 1차 결합한 이 친구도 바로 해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저희는 이 개념의 확장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번을 보면 요 x1이라는 요 하나의 열 벡터가, 그러니까 성분 하나, 성분 둘, 성분 셋, 요 하나의 열 벡터죠. x2도 0, 2의 exponential t, 0 요런 하나의 해 벡터, 열 벡터가 주어진 요 연립 방정식의 해이다. 해인 걸 확인하려면 대입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한번 미분해서 여기 넣고, 이 친구를 이대로 넣어서 그대로 행렬 곱을 계산해서 작업에 맞는지 확인해보면, x1도 이 연립방정식의 해고, x2도 이 연립방정식의 해다.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이 동차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중첩원리에 따라서 이 해벡터와 x1 해벡터와 x2 해벡터를 상수를 곱해서 1차 결합을 한 요 행렬 역시 사실은 그러니까 행 벡터가 되죠. 또 다른 행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1 코사인 T 더하기 0. 이거 써볼까요? 이렇게 하나 C1 코사인 T 더하기 0이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C1 코사인 T 2분의 C1 사인 T 플러스 C2 ET. 두 번째 성분이고, 마지막 요 성분은 C1 코사인 T, C1 사인 T 세 번째 성분. 요것도 하나의 열 벡터죠. 성분이 하나, 둘, 셋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도 요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 실제로 한번 미분해서 넣고 요걸 여기다 넣어서 곱하면은 또 좌우변이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첩원리, 동차는 중첩원리가 만족한다.